자, 오늘 두 번째 사건은요. 보통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말 안 들으면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뭐 사랑의 회초리. 자, 그런데 이 사랑의 매로 아들을 사망케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법정에 섰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백다혜 아나운서 얘기로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2020년 8월 경북 청도의 한 사찰에서 60대 어머니가 30대 아들을 죽비로 2,000대를 넘게 내려쳐 숨지게 했습니다. 사건 현장 CCTV에는 매질을 당하는 동안 아무런 저항 없이 연신 용서를 구하는 아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그럼에도 어머니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아들은 결국 온몸에 피하 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에 이릅니다. 사찰의 신도였던 어머니 그리고 이곳에 머무르던 공시생 아들. 대체 모자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어머니는 이토록 비정한 매질을 멈추지 않았던 걸까요? 자, 저희가 지난해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에 네. 엄마가 아들을 2,000대 매질을 했다. 그래서 죽었다. 2020년 8월인데요. 60대 어머니가 이 아들이 공부하고 있던 사찰을 찾아갑니다.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절에 가면 죽비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나무 두 쪽으로 생겨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도구인데 예. 수행자의 잠을 쫓거나 아니면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런 도구인데요. 죽비로요. 150분 동안, 2시간 반 동안 2,167차례 때립니다. 이렇게 수치가 정확하게 나온 거는 CCTV로 고스란히 저게 다 찍혀서입니다. 제가 오늘 판결문을 3개를 다 봤는데요. 예. 거의 한 10분, 15분 간격으로 어느 부위를 몇 대를 때렸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 맞기만 하다가 또 이 아들이 도망가려고 하다가 다시 꿇어앉혀지고 그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때리고도 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아들의 머리를 발로 밟으며 폭행까지 가하자 결국 이 30대 아들 지병도 없었다고 하는데 쓰러집니다. 119가 출동을 했고요.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쇼크로 결국 숨집니다. 자, 보통 아무리 부모가 매질을 한다 그래도 아프면 이걸 뭐 저항을 한다든지 할 텐데 정말 너무 놀랍게도 그냥 계속 맞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맞다가 아프면 부모보다 뭐 나의 힘이 더 셀 거 아닙니까? 남 아들이기 때문에 맞거나 뭐 할 건데 이 CCTV 영상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계속적으로 맞고 용서 구하는 모습만 반복되고요. 그리고 옆에 누워 있으면 또 다시 죽비로 때리고 그 모습이 보이는데 문제는 엄마는 아들이 연기하는 거로 본 것 같아요. 안 아픈데 아픈 척하는 거 연기하는 거 보고 쉬었다가 또 때리고 반복을 해가지고 좀 수천 대를 지금 2,000대를 이상을 때렸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된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자, 이 어머니라는 사람은 훈육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왜 훈육이 필요했던 걸까요?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극한 폭력 테스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물론 뭐 사람이 어떤 수도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떤 그 선행을 할 때 좀 나름대로 굉장히 이렇게 엄격한 상황 속에서 어떤 수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종교가 그런 종교인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되지만 굉장히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바로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훈육적인 어떤 방법들이 여러 방법으로 시행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분명히 사람을 올곧게 만들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육체적인 고통이 필요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2,000대 이상의 150분 동안의 지속적인 폭행은 훈육이 아닐 수밖에 없다는 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이 아니랍니다. 이 사찰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이 정통 이 불교 종단은 아니라는 또 얘기가 있던데 소장님 저는 좀 의아한 것이 이 때리는 엄마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아들 그 맞고만 있었던 아들도 전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맞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관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맞고 굴복된, 심리적으로 굴복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30대 아들이 60대 어머니한테 힘이 부족해서 맞진 그럼요.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미 굴복된 그런 관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는 어머니니까 맞아줬을 가능성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신념에 의해서 이 어머니가 아들을 때렸다면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는 아들로서는 그냥 내가 참고 맞아주자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어떤 이유였건 간에 어쨌든 어머니가 한 행동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아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경찰이 이 엄마한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었는데 검찰은 살인죄로 기소를 했대요. 자, 일단 상해치사는요. 때리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고요. 살인죄는 처음부터 죽일 의도로 했는데 죽었을 때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경찰하고 검찰하고 달리 봤어요. 경찰은 지금 뭐 그냥 상해치사 정도로 봤는데 검찰 아니다. 이거 저렇게 때리면 당연히 죽는 거 예상한 거 아니냐라고 살인죄로 해서 기소를 했는데요. 법원은 살인죄까지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상해치사로 인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행 방법 2,000대 이상을 때렸거든요. 매우 가혹하고 결과가 죽었잖아요. 극히 중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다만 이게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 감수하는 이게 미필적 고의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다. 아들을 설마 죽이려고 했겠냐. 죽음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를 적용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예. 승 의원님, 이 네네. 사건이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다뤘던 모양이에요. 제가 그 내용을 조금만 전해드리면 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 해당 사찰에 대해서 약간 뭐 법적 조치를 취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찰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게 들어갔는데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 사찰의 주지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다른데 진짜 원인이 있었던 건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전반적으로 저도 정말 뭐 그냥 피상적으로 언론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러운데 분명히 굉장히 극한 테스트가 종종 있었다는 점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지금 다시 사건 이 본질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사건이 왜 상해치사밖에 될 수 없었을까? 왜 검사가 이야기하는 살인죄가 왜 안 됐을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너무 설명 잘해 주셨는데 미필적 고의는 이런 거거든요. 야, 사람이 죽으면 어떡해? 아들이 죽으면 어떡해? 아들이 죽으면 어떡해? 에이, 뭐 그래도 하는 수 없지. 그러면 하는 수 없다는 그 감수의 의사를 판사가 알 수는 없으니까 판사는 무엇을 갖고 판단하는가 하면 과연 이 사람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첫 번째,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발견되잖아요. 정말 사람을 죽이려면 급소를 때리거나 사람의 몸의 중요 신체 장기에 어떤 그 타격을 입혔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보이지 않고 분명히 죽비보다 훨씬 더 사람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목금, 당구, 큐대 같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고 정말 사람이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으면 그래도 하는 수 없지라고 생각했으면 구호 조치를 안 했을 건데 구호 조치를 해서 병원까지 후송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분명히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 정도의 입증은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부족했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백 기자, 그런데 이제 이 모자관의 관계가 평소에는 뭐 되게 돈독했었다면서요? 네, 피해자 형의 진술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건데요. 이 피해자의 형, 그러니까 가해자의 큰 아들입니다. 평소에 피해자가 사고를 치면 아버지는 동생을 나무랐는데 어머니는 동생을 아픈 손가락으로 생각하고 보듬었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형은 경찰에서도 사건 당일 가해자인 어머니가 엄마가 사고를 쳤다, 동생을 혼낸다고 혼냈는데 심정지가 왔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법원도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시민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소장님 좀 마지막으로 짧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재판부는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엄마가 누구보다도 제일 큰 괴로움을 겪고 있고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그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고 괴로워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저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때리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합리화를 하고 그 안에 굉장히 무지가 있음을 가끔은 보게 되는데요. 저는 엄마들의 잘못된 판단 그리고 그 무지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생명을 잃을 경우에는 그 엄마들의 이야기가 저는 합리화로밖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